서울 인근에 조성될 3기 신도시 가운데 한두 곳의 공급 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 하남, 광명, 시흥 지구 등이 거론되는데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이 포함될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한편 3기 신도시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들의 땅값이 고공비행하고 있다고 하죠. 토지 보상이 기준 시가대로 이루어지는 만큼 투자 시 신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3기 신도시가 이르면 이번 주, 내일 발표가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일단은 정부가 지금 왜 이렇게 3기 신도시 건설을 하려는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9일 날 취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강남 지역이나 서울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고륙책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 8.27 대책에서 규제와 공급을 동시에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이후에 9월 21일 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있습니다. 공급 대책입니다, 그게. 네. 3만 한 5천 가구 정도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에만 한 280가구 정도가 바로 성동 구치소 자료하고 개포동 재건마을이죠. 네. 나머지 9군데는 아직 발표를 안 했고요. 경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8군데를 한 7천 가구 정도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서 정부가 30곳에 30만 가구 정도의 미니 신도시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4-5곳 정도의 미니 신도시 중에서 한 2-3곳 정도 많으면 그 정도고 적어도 한두 곳 정도는 금년 연말까지 미니 신도시를 발표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이제 발표하는 겁니다. 네. 그 이전에 1기, 2기 신도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우선은 노태우 정부 당시에 네. 1기 신도시를 공급했죠. 분당이나 일산, 평촌, 그렇죠. 중동 3번. 네. 이 5개 신도시는 당시에 200만 호 주택 건설 정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데요. 1기 신도시는 그런 대로 그래도 성공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강남 지역의 집값을 낮추는데 당시에는 좀 역할을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강남 지역에서 가까운 분당 지역은 집값이 많이 올랐고요. 조금 멀리 있는 이제 일산이나 중동 같은 데는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에 그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 그래 평가가 되고요. 2기 신도시는 지금도 아직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통에 원활한 것뿐이 아니라 이제 자족 도시들 만들지 못함으로써 일부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그 의정부의 덕계지구가 있습니다. 아직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포 신도시를 비롯한 검단 신도시가 올해 들어와서 이제 공급을 시작했거든요. 첫 분양은 지난해 준비를 했는데 못하고 올 그 하반기부터 공급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성 동탄 이지구 같은 경우는 역세권 주변은 그런 대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지금 공급량이 일시에 많이 나오는 바람에 역전세뿐이 아니라 미분양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2기 신도시는 직주 근접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실패가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단 한 가지 이제 판교가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판교는 직주 근접으로 공급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집가를 올렸다고 하는 비난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은 2기 신도시 그 자체도 그렇고 그 주변 지역 집값이 오른 게 일단 서울과 가까워서라는 이유가 컸다라는 그렇죠. 거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신도시가 처음에 만들 때 1기 신도시는 그걸 모르고 진행했는데 결국에 신도시를 만들고 나니까 강남 지역이나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오르고 토지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네. 자, 3기 신도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이요. 광명, 그다음에 하남 감북도 있고요. 시흥, 김포 이런 지역들이 지금 후보지로 꼽히는데 아무래도 근거가 없진 않은 것 같아서요. 왜 이런 지역들이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일단은 그 광명, 시흥 사이의 그 지역은 MB 정부 당시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 제한 구역이 그 당시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었는데 지금은 해지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다가 다시 이번에 이제 미니 신도시로 거론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광명 역세권과 가까워서 KTX가 가깝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서해안 고속도로도 가깝고 외곽순환도로도 가깝고 서울 남서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구로나 광명하고도 아주 접해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단지 이제 그 지역에 들어가는 도시 기반 시설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요. 하남 감북지구 같은 경우는 위례 신도시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동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거의 서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지역이 지금 더 떠오르고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김포 고촌 지역도 외곽순환도로에 접해 있으면서 검단과 김포 신도시에 접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올림픽도라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하고는 연결돼 있지만 잘못 만약에 그 개발하게 되면 기존 도로도 포화 상태인데 더 지옥철이나 또는 포화 상태에서 교통이 악순환이 될 수 있죠. 선정될 만한 곳이 제가 거론되고 볼 있다라고 때는 보세요? 광명시흥이 제일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한 곳을 발표한다면 네. 광명시요. 두 곳을 발표한다면 뭐 간북지구도 가능성이 있고요. 하남 이유는요? 간북 네, 하남 말씀이시죠? 간북지구. 예. 그 두 개가 가장 접근성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표 가능성도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접근성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3기 신도시의 성패는 그러니까 뭐 2기 신도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과 연계해서 광역 교통망 대책을 얼마나 촘촘하게 세우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GTX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겠죠. 네, 지금 GTX A 노선은 지금 현재 파주 운정지구에서 삼성역까지거든요. 그 올해 이제 뭐 내년 첩사를 뜬다고 하니까 그건 문제가 없고요. 2기 신도시가 인천서부터 청량리까지인데 청량에서 마석까지 지금 타당성을 연장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타당성에서 일반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익성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뭐 결정 난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다음에 이제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있는 C 노선이 의정부에서 더 올라가서 덕정부터 수원까지 연장돼 있습니다. 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수원서 안산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의정부에서 덕정까지 올라간 이유는 2기 신도시의 교통망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정에서 수원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화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발표하는 미니 신도시는 이렇게 GTX A, B, C 노선을 비켜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3기 신도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요. 네. 묘합니다. 좋아지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네. 이유를 따져보자면 공급이 너무나 넘쳐난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를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앞서 이제 교통대책이 2기 신도시 때 좀 미흡했다 보니까 네. 전례들이 거기서 이제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찬성과 반대는 분명히 갈리는 것 같아요. 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보상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반대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반대하는 면도 거고, 있겠군요. 네, 그런 네.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네. 이제 세입자나 또는 단독주택 하나 또는 뭐 작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입주권도 나오고 대토 부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도 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신도시를 만들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 바로 교통 대책이거든요. 이 교통 대책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도시가 들어서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반대하지만 정부는 아마 이번에는 교통 대책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신도시를 주택을 공급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지역, 뭐 아직까지는 설입니다만 토지 거래가 이미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김포 고촌의 경우는 올해 들어서 뭐 월 평균 거래량이 20건 내외였는데 지난 가을이죠. 9월, 10월에는 100건이 넘었다라고 하고 눈에 띄게 늘었군요. 예, 하남도 토지 거래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투자 수요가 좀 많이 몰리긴 하나 봐요. 그렇죠. 이제 토지 보상금을 노리고 이제 투자하는 건데 네. 사실 토지 보상금이라는 게 이제 공시지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잘못 사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산 가격보다 오히려 보상 가격이 낮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이제 개발 부비 있고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호가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못 투자하면 손해 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양반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보상금을 노리는 것도 있지만 이제 대토부지를 노리는 것도 있습니다. 입주권이나 토지를 또 다시 이렇게 보상받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건 전부 투기 수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투기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또 준비하고 그러고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도시를 짓는 목적은 서울 안에 밀집돼 있는 인구를 좀 분산시키는 그렇죠. 효과를 노리는 거잖아요. 네. 2기 신도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실패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3기 신도시는 어쩔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기만 조장하고 예를 들어서 유입 효과는 별로 분산 효과는 없다라면 정책적으로는 실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다시 말하면 이제 강남 사람의 그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 강남에 몰리는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강남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공급해야 되거든요. 네. 강남의 집값을 낮추는데 예를 들어 뭐 인천이나 수원에 공급한다고 그들이 안 가거든요. 또 서울의 집값을 낮추려면 서울 인근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와의 사이에 하겠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도시로 이사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불만이 출퇴근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이 원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직주 근접이 돼야 됩니다. 네.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가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사를 갔는데 직장이 서울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역시 또 이게 교통이 몰려서 또 대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번에 뭐 정부가 그걸 충분히 이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그 보금자리 주택 사실 좀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판박이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3개 신도시 선정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우선은 2기 신도시하고 사이에 있다고 그러니까 2기 신도시와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통망. 예, 3기 신도시만 덜렁 만들어 놓으면 2기 신도시가 슬럼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의 연결성이 있게 개발이 돼야 되고요. 그 연결성 속에는 도로와 직주 근접인 산업단지도 같이 들어가서 자족도시가 되면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속에 있는 교육이나 도시기반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토지를 분양하거나 아파트를 입주시켜야 되는데 입주하고 나니까 학교가 없다든지 뭐 차가 안 다닌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입소문 나면 분양에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선 먼저 그런 걸 먼저 갖추고 분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기 신도시에서 성공 사례를 꼽히는 아까 앞서 이제 판교 판교, 얘기하셨어요. 판교가 자족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선순환이 되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게 자족 도시가 돼서 그 안에 한 7만 8천 개의 가구 사업체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약 8만 가구의 사업체가 그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변 지역에 산단 말이죠. 네. 이렇게 자족 도시가 되고 교통도 편리하니까 당연히 집가도 오르고 아파트값도 올라서 한편으로는 뭐 그게 이제 부작용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이번 3기 신도시도 그 내에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직장과 집과의 거리를 좁혀주면 성공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도 서울과의 그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는 3기 신도시 발표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요즘 뭐 집값이 워낙 냉랭하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촉매제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별 영향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 지금 분들도 주택 시장은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 구역 이상인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서는 1가구 1주택자가 대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주택 거래가 거의 없는 거래 절벽 상태로 가고 있고요. 비규제 지역은 오히려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12월 11일부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주택자가 신규 분양 시장에는 지금 요새 핫한 상태입니다. 보통 뭐 몇십 대일씩 합니다. 주말에 같은 경우는 뭐 한 10,000명, 2만 명씩 다녀간다는데 이렇게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공급받기 좋은 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3기 신도시가 만약에 이걸 그냥 유지하고 간다면 무주택자에게는 아주 희소식이고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제 3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규제하지 않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걸 아마 대안을 갖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주변 지역의 집값이나 토지 가격도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네. 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반기는 소식일 수도 있다는 말씀 네. 주셨는데 사실 근데 대출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때요 이 부분은?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단지 이제 없고. 지난 10월 네. 말일부터 시행하는 DSR 이것만 적용합니다. 그러나 주택이 있는 경우 이전 수요는 전출을 가거나 노부 6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경우 단 부모가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이제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중심으로 공급하지 않겠나. 그러면서도 공공택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집값 시장, 집값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좀 스탠스가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대출 규제가 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연말은 다 끝났고요. 올해는 지금 비수기철이지만 이사철이 돼서 2, 3월 돼봐야 알겠지만은 대출이 규제하는 순간 저는 부동산 시장에 거래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주택은 많은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그 기조가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는 게 규제 지역에서 상당 기간 간다면 주택 시장은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없는 이런 상태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대출 규제가 있는 한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호가만 계속 내려고 이거를 집값이 떨어졌다 안정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이제 대출이 규제돼서 호가가 떨어지면 매도자 입장에서 당장 집을 팔아야 될 사람들은 투매 현상이 벌어집니다. 낮게라도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거래 사례로 남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지요.
아직은 급매물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으로 매물 출회가 되는 것 같지는 예, 않은데 호가만 내려갔지 거래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매물들이 본격적으로 네. 나올 수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예요. 이사철에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70% 정도 유지하기 때문에 30%만 대출을 받아도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전세 가격 가지고도 주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봄 이사철 되면은 대출이 어렵더라도 일부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명지대 권대중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